문명6 알렉산드리나 빅토리아 여왕과 영국 문명은 실제로 어땠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빅토리아 여왕은 그레이트 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을 왕국을 여왕이면서 인도 제국을 여제였죠. 대영제국 시대의 여왕이었던 만큼 문명에서 지도자 특성은 대영제국을 평화로 타 대륙의 도시를 정착할 때마다 무료 건설자와 교역로를 제공하고요. 안건 지지 않는 태양은 다른 대륙으로 확장하려는 것을 보여주며 타 대륙에 대한 야심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지지 않는 태양의 영국은 대영제국을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 따로 설명은 하지 않고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영제국 시대의 영국 땅들이죠. 심지어 빅토리아는 지도자 유닛으로 레드코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유닛이 타 대륙에서 전투력 플러스 10을 받습니다. 실제 레드코트는 영국을 육군과 해군의 군복이며 청교도 혁명 중에 만들어져서 1640년부터 50년 타이스 시절에 형성되었는데요. 그리고 이후 레드코트는 대영제국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때 영국 육군은 상대적으로 소수 병력이었지만 꽤 강한 군대여서 소수 병력으로 세계를 제패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들 영국 보병이 레드코트를 입고 있었고 레드코트의 빨간 색상으로 인해 랍스타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다고 하네요. 어쨌든 강력했던 레드코트를 문명에서 넣어줬다는 건 그야말로 대영제국 시대의 여왕이었던 빅토리아의 길을 살려준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문명 특성 전 세계의 작업장은 철강과 탄광이 턴마다 자원을 플러스 2개 더 축적하고요. 공병 생산력 플러스 100%, 건설 횟수 2번 추가, 전력이 공급되면 추가 산출량을 내는 건물에는 해당 생산력이 증가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산업혁명의 구현한 것 같네요. 실제로 산업혁명의 기술혁명 세계 중에 하나로 제철 산업이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제철 산업이 발달하여 석탄이 수질 대신에 철을 재련하는 단계에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문명은 이를 철강과 탄광 자원 축적량 플러스 2로 구현을 하였다고 보아도 될 것 같네요. 또 영국의 고유지구인 영국 해군 기지창은 문명에서 타 대륙에 지어지면 금 플러스 2와 충선도 플러스 4를 주며 타 대륙 진출을 유도하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영국 해군 기지창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영국 해군 기지창은 영국 해군의 배를 점검하고 수리하고 또 보수할 수 있는 시설로 전 세계 곳곳에 유지를 하였다고 하네요. 최초의 조선소는 1496년 포츠모스 조선소고 20세기 후반까지 운영되다가 대부분 해군 막사나 훈련 시설로 개조되었다고 하네요. 전 세계 곳곳에 지어져 있던 점을 문명이 감안하여 타 대륙에 지을 시 금과 충성도를 주는 것으로 한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남은 고유 유닛인 영국 해적. 일단 영국은 해군이 아니죠. 영국은 해적들의 도움으로 해양 강국이 되었어요. 이 해적을 잘 활용한 지도자는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영국을 해적들이 주로 스페인 식민지나 선박을 약탈하고 세계 일주를 하면서 번 금은보화를 항실에 가져다 주면 항실은 귀족 자기를 주면서 이에 보답을 했죠. 이로써 영국은 금은보화를 차지하면서 해양 강국과 와젤란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 일주를 한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명 6에서 패배한 적선을 납포하는 것으로 이를 고증하려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은보화처럼 돈을 줬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생각해보면 나포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책도 소리로 안 읽고 책도 읽은 지 엄청 오래돼서 이런 거 하나 읽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네요. 뭐 어쨌든 지금까지 엘맥주였고요.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빠바릉.